모든 길이 막힌 순간 문은 아닌데 새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뜻밖에도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를 기다리던 그 아침, 이지혁에게 온 정체불명의 메시지 한 줄이 모든 판을 뒤집을 열쇠가 될 줄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요. 이야기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혼이 한순간에 무너진 뒤 이지혁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을 더 잘 살게 만드는 일에 마음을 걸었고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던 지은호에게 같이 해보자고 제안했었죠. 이름은 맘대로 집이었는데요. 고객이 공간의 주인이 되도록 설계와 공정을 투명하게 열어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긍정적이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고객 상담을 탁월하게 이끌었고 이지혁은 공급망과 시공 품질을 붙잡았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하루는 분주했는데요. 새벽엔 고객 후기 정리, 낮엔 현장 점검, 밤엔 다음날 일정표 작성. 덕분에 작은 회사였지만 만족도와 재추천 비율이 산뜻하게 올랐고 그 수치들이 어느새 이지혁의 책상 위에서 두툼한 파일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 무렵 AP그룹이 중견 유통 계열을 정리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지혁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제품이 아니라 집 짓는 경험을 유통하자는 제안서를 썼고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박성재는 어릴 때부터 뭐든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친구였고 지금은 아버지 회사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었죠. 30억은 내가 책임질게. 대신 무리하지는 말자. 박성재는 늘 그랬듯 담담하게 말했지만 응원과 믿음이 선명했었습니다. 다만 마음 한켠에는 지은호를 향한 감정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고 이 감정이 언젠가 흔들림을 부를지 본인도 조심스러워했었죠. 그렇다 해도 박성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투자가 들어오고 AP그룹 실사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 보강이 물 흐르듯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마지막에 왔습니다. 최종 입찰 며칠 전 보양건설이 약속했던 100억 투자 집행을 갑자기 보류했는데요. 조건이 더 좋아졌다 해서요 미안합니다. 연락 온 담당자의 목소리가 애써 평온했지만 이지혁은 한마디 건넬 힘조차 없었죠. 이미 영신제지가 보양건설을 낚아챘다는 소문은 돌고 있었고 경쟁사는 돈으로 결을 밀어붙이는 스타일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 불을 혼자 끄던 이지혁은 작은 의자에 앉아 휴대폰 불빛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내가 뭘 잘못 읽었나? 머릿속이 허옇게 비어가던 바로 그때 현관이 덜컥 열렸습니다. 이상철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는 최근까지 거칠게 엉켜 있었는데요. 이상철은 33년을 성실히 다닌 회사에서 막 정년퇴직을 했고 정직하되 고지식하다는 말을 종종 들었었죠. 일을 시작했으면 끝날 때까지는 고집이 필요하다. 그날 이상철은 원래의 퉁명스러움을 내려놓고 이지혁의 얼굴을 한참 보더니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돈만으로 세상이 굴러가면 아버지 같은 사람은 젊을 때 한 번도 웃지 못했을 거다. 네가 만난 사람들, 네가 받은 후기, 네가 붙든 원칙. 그게 네 돈이다. 포기할 거면 애당초 시작하지 말았어야지. 시작했으면 못 버티더라도 버텨라. 낯선 말투였는데요. 무너진 아들의 등을 세우는 법을 이상철은 아버지 방식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한마디가 이지혁을 다시 책상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남은 시간 자금 증빙 대신 왜 우리가 파트너여야 하는가를 한 줄 한 줄 고쳐쓰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약속도 없이 이지혁은 AP그룹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긴 대기 끝에 문이 열렸는데 의외의 얼굴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영신제지 대표였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차를 내려놓으며 비슷한 식으로 말했죠. 사업은 열정이 아니라 숫자로 하는 겁니다. 이지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숫자를 무시하자고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숫자가 설명하지 못한 걸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고는 맘대로 집 고객 후기, 불량률 변화 그래프, 설계 오픈 플랫폼의 만족도 메일을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AP그룹 회장은 말없이 페이지를 넘겼는데요. 그 침묵이 오래 갈수록 방 안의 공기가 더 얇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짧았죠. 결과는 발표 날에 보게.
그 뒤로 이틀 회사 안의 시간은 더디게 흐르고 사람들의 표정엔 말없는 피로가 번졌습니다. 지은호는 누구보다 침착했는데요. 대표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요. 남는 건 기다림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야근하는 팀원들에게 간식을 돌리고 일정표를 다시 정리해 공유했습니다. 지은호는 예전 고백이 거절로 돌아왔던 기억을 꾹 눌러 담고 있었고, 일에서는 그 감정을 흔들림 없이 접어두었는데요. 사람 마음이란 게 접어둔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박성재는 그런 지은호를 슬쩍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계산서를 먼저 챙겨 들었습니다. 나는 투자자니까 요런 건 내 몫이야. 억지 농담이었지만 그 농담에는 묵묵한 배려가 담겨 있었죠. 발표 당일 대회의실에 모인 입찰 참가자들 사이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영신재지 대표는 앞줄 중앙에 앉아 있었고 이지혁은 끝줄 구석 자리를 택했습니다. 사회자가 봉인된 파일을 열고 이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번 우선 협상 대상자는 공기가 잠깐 멈춘 듯 했는데요. 맘대로지. 그 순간 여러 표정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기쁨, 놀람, 분노, 허탈. 영신재지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항의했고 사회자는 흔들림 없이 답했죠. 자금력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 새로운 유통 경험의 실현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AP그룹 회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돈은 조건이고 사람은 결론이지요. 30년간 기업을 운영하며 배운 한 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돈보다 결론을 택했습니다. 이지혁이 무언가 말하려다 멈춘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늘건설 정우영 회장이었습니다. 100억 공백은 내가 메꾸지. 그의 짧은 한마디는 마치 오래 준비된 퍼즐 한 조각처럼 제자리를 찾았는데요. 방 안이 술렁였고 영신재지 대표의 얼굴에서는 피가 스르르 가셨습니다. 정우영은 이지혁 가까이 다가와 말했죠. 자네 수치로만 설득하지 않았더군. 실패도 기록으로 남겨서 배움으로 바꾸는 걸 보니 돈이 들어가도 덜 불안해. AP그룹 회장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자 협력으로 가죠. AP그룹의 유통망, 맘대로 집의 고객 경험, 하늘건설의 자본과 시공. 단 한 가지 조건이네. 사람을 앞세우던 그 태도 성공한 다음에도 버리지 말 것. 서명식은 생각보다 담백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담백하게 끝나지 않았는데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박성재가 이지혁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야, 진짜 해냈네. 이 말 뒤에 이어지는 농담은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의 눈빛이 있었죠. 이지혁은 그제야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고 그 떨림 속엔 해방과 책임이 뒤엉켜 있었는데요. 휴대폰을 켜니 아침에 도착해 있던 그 메시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잃으면 숫자는 금방 사라진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고 회의실에서 봤던 누구의 말투와도 조금 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스팸인가 했는데 지금 보니 묘하게 정확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갔습니다. 김다정은 부엌에서 따끈한 찌개를 데우고 있었고 조옥래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손주 얼굴을 보자마자 우리 지역이 왔는가 하면서 기쁨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김장수는 건넌방에서 느릿느릿 일어나 또 밤샜지? 하고 웃었습니다. 이지환과 이수빈도 머리를 내밀었고 오랜만에 다 같이 밥상에 둘러앉으니 말수적은 이상철도 숟가락 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죠. 아버지, 오늘 고맙습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인데요. 네가 고마우면 됐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한 줄이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술잔이 몇 번 부딪혔고 웃음이 몇 번 터졌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 몇 번 흘렀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결과보다 과정에서 서로를 덜 아프게 붙잡아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지혁은 새삼 알겠더라고요. 다음 날 사무실에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역시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벌써 계약 이후 일정표를 새로 짜고 있었는데요. 대표님, AP그룹 온보딩 체크리스트로 오늘만 해도 12개예요. 하나씩 합시다. 이지혁은 의자를 끌어와 지은호 옆에 앉았습니다. 마음에 걸려있던 말을 꺼내야 했죠. 그때 내가 내 마음을 받지 못한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어. 내가 모자라다고 느꼈기 때문이야. 지은호는 키보드를 치다 멈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은요? 이지혁은 숨을 한번 고르고 대답했는데요. 지금도 완벽해진 건 아니지. 근데 이제는 같이 부족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말은 변명 대신 내민 진심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급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감정은 계획표처럼 체크가 안 되더라고요.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오래 붙잡아 두었던 마음을 조심스럽게 펼쳐볼 준비가 된 표정이었죠. 한편 박성재는 그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었는데요. 짧은 한숨 뒤에 스스로에게 작은 농담을 건넸습니다. 본부장님,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하시죠. 그러고는 회의실로 들어가 투자자 관점에서의 리스크 관리표를 만들었습니다. 계약 이후 캐시플로, 하자보수 충당금, 공동 브랜드 가이드라인 이행 리스크. 박성재는 이번에도 일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마음이란 게 때로는 숫자 옆에 붙여놓으면 덜 흔들릴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기쁨이 길게만 흐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틀 뒤 보양건설 쪽에서 황당한 소문이 흘러나왔는데요. 맘대로 집의 내부 데이터 일부가 경쟁사에 넘어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공유한 건 없는데요. 지은호가 놀라 묻자 이지혁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우리 내부 파이프라인은 난이도 있게 세팅해 놓았잖아. 하지만 유출 의혹은 단지 데이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00억 투자 취소의 배경에도 누군가의 의도된 설득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정황이 함께 들려왔죠. 대체 누가 무엇을 위해 그런 짓을 한 걸까? 거기엔 몇 가지 이름이 거론됐고 그중 하나는 예상 밖의 쪽이었습니다. 설마. 이지혁은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추측일 뿐이니까요. 이 와중에 가족의 사정도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수빈은 패션 크리에이터 활동에서 협찬 논란을 피하고 싶다며 브랜드 선택을 더 까다롭게 하기 시작했고, 이지화는 배신의 기억에서 조금씩 벗어나 새 운동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김다정은 식사를 챙기며 사람은 밥심이야를 반복했고, 조옥래와 김장수는 옛일을 이야기하며 손주들의 이름을 번갈아 불러주었습니다. 이상철은 전보다 말이 늘진 않았지만 망가진 수도꼭지를 말없이 고쳐놓고 퇴근하듯 방으로 들어갔죠. 그 소소한 손길이 이 집의 평온을 늘려주었습니다. 며칠 뒤 AP그룹에서 첫 합동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AP그룹 회장은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는데요. 우리는 집을 팔지 않습니다. 집에 사는 사람을 섬깁니다. 이 문장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약속을 쉽게 하지 않을 용기,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킬 체력, 약속을 어긴 때를 인정할 정직. 그 말이 끝나고 휴식 시간, 이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침에 봤던 바로 그 번호였죠. 간단한 문장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너를 미는 사람은 의외로 가까이 있다. 누구일까요? 아버지일까, 회장일까, 아니면 오래전부터 조용히 함께해준 누군가일까? 문장을 되뇌는 순간 옆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아요? 지은호였습니다. 이지혁은 그 짧은 질문에서 이상하게 큰 안심을 얻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날 밤 박성재는 혼자 회사 옥상에 올라가 도시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음에 관해 거창한 결심을 할 때가 온 듯했는데요. 좋아하는 마음과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은 동의어가 아닐 수도 있겠다. 박성재는 다음 날 이지혁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내 감정이 너희 둘의 일에 그림자를 만들면 안 되지. 나는 투자자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내가 제대로 갈 수 있게 돕겠다. 이지혁은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성재야, 내 마음을 모르지 않아서 고맙다. 박성재는 늘 그렇듯 어색한 농담으로 말을 마무리했는데요. 나중에 배당만 챙겨줘. 사랑의 배당은 너희가 알아서 하고. 시간은 앞으로 흘렀습니다. 계약 후 첫 프로젝트가 배정됐고 일정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런데 작업 개시 하루 전 또 다른 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신제지에서 특허 분쟁을 예고하는 공문을 띄운 겁니다. 자세히 뜯어보니 맘대로 집의 설계 오픈 방식과 유사하다는 주장인데요. 내부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억지였고
변호사도 고개를 저었지만 시장에는 소문 하나면 충분히 노이즈가 생깁니다. 이지혁은 대응문을 정리하면서 문득 어떤 손글씨를 떠올렸습니다. 아침마다 우편함에 꽂히는 발신이 넘는 노트를요. 사람을 잃으면 숫자는 금방 사라진다. 처음부터 너를 미는 사람은 의외로 가까이 있다. 그리고 새로 도착한 세 번째 문장. 내가 지키려 했던 게 내 편이 되어 돌아올 때까지 인내해라. 그 문장 아래엔 작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는데요. 마치 누군가가 마지막 글자를 망설였다가 멈춘 흔적처럼 보였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유출 의혹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보양건설을 설득해 투자 철회를 이끈 진짜 배후는 누굴까요? 영신제지의 무리한 분쟁 예고 뒤에는 단순한 경쟁 이상의 계산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지혁이 오래 미뤄둔 대답을 건넨 지금 지은호의 마음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가족의 평온을 뒤흔들지도 모르는 새로운 바람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하나만 분명합니다. 이지혁은 예전처럼 혼자 달리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요. 이상철의 단단함, 김다정의 따뜻함, 조옥래와 김장수의 믿음, 이지환과 이수빈의 힘, 그리고 박성재의 우정과 지은호의 동행. 이 사람들의 손이 서로 얽힐수록 숫자는 흔들려도 결론은 단단해질 테니까요. 이제 첫 프로젝트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수치들보다 더 빛나는 건 사람들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무게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 질문이 오늘도 이지혁의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문고리를 잡는 순간 휴대폰이 또 한 번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 없는 메시지. 다음에는 내가 묻지 않아도 내가 나설게. 그 한 줄이 낯설 만큼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일지 아직 말하지 않겠습니다. 비밀은 한꺼번에 풀면 김이 빠지니까요. 다만 확실한 건 이 비밀이 밝혀지는 날 맘대로집과 AP그룹, 하늘건설, 그리고 영신제지 사이의 판도가 한 번 더 통째로 뒤집힐 거라는 사실이었죠. 준비되셨나요? 다음 편에서 우리가 놓친 조각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